아트 딜리버리를 만든 매일연구소 팀입니다. 여기 저희 연구와 기획을 같이 맡아준 손토미 씨, 하이 손토미. 그리고 연구와 영상을 맡아준 제이님, 하이 제이. 그리고 저는 총괄적인 일터. 것을 한 대표입니다. 아트 딜리버리 프로젝트에서 아트 딜리버리 어워즈라는 이벤트였나요? 그 이벤트에 어떤 작품들이 선정되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어워즈 선정에서는 몇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뭐였죠? 첫 번째가 조형성이었어요. 조형적으로 색감이라던가 구도라던가 대비되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게 눈을 확 사로잡는 부분을 저희가 좀 봤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저희가 아트 딜리버리를 통해서 제시한 어떤 교육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을 좀 충실히 한번 따라해 봤는지 봤었고요. 세 번째가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참여자분이 즐기셨는지. 그러면 선정한 작품부터 좀 보면서 얘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좋아요. 짜야. 첫 번째 선정자? 왜 저희가 이 그림을 선정을 했나요? 저는 딱 봤을 때 되게 강렬한 인상을 받았어요. 되게 강한 컨트라스트가 느껴지는 거죠. 블랙과 크게는 레드, 옐로우. 일단 그런 부분이 시선을 확 끄는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고래도 굉장히 대범하다고 해야 될까요? 크게 들어간 거죠. 그 화면 안에 구도나 조형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거는 고래 안에 표현된 우주로 보이는 디테일이 저희가 제시하는 걸 넘어서서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가진 거죠. 이렇게 눈이 시선이 확 가더라고요. 고래 안으로. 중간에 고양이가 물감 밟아서 그런 우연이 또 작동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라데이션에서 색감도 되게 그냥 전형적이지 않게 느껴지고. 저는 이 그림 딱 봤을 때 사진을 찍은 이 배경에 있는 고래와 그리고 대상으로 그렸던 고래의 연관성도 좋았거든요. 이 좋았다는 게 되게 상호작용을 한다는 느낌이 일단 있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비슷한 기법이 있는 배경과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거, 근데 이런 어떤 창을 넘어서 있는 레이어가 기법적인 중요한 어떤 그런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봤을 때 되게 좋다. 지금 두 분 되게 열심히 많이 잘 말해주셔가지고 이 그림을 봤을 때 저는 색감을 되게 대담하게 쓴 거 좀 인상적이었어요. 제이님 말씀해주신 배치 배열까지 저희가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단순히 어떤 과제처럼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것으로 집에 놓고 어떤 또 위로가 되거나 나의 창작물을 계속 바라볼 수 있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캔버스 밖으로 확장되는 그 구조를 볼 수 있는 거?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획한 것 이상으로의 활동을 엿볼 수 있어서 그 부분이 다시 한번 되게 인상적이에요. 자, 이 그림에 대해서는 사실 손토미 님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추천을 하셨어요. 이게 되게 추상적인 말일 수 있는데요. 봤을 때 제 마음이 예를 들면 제가 좀 구겨져 있었어요. 근데 약간 좀 펴지는 느낌 받는 거예요. 혹은 되게 밝아진다? 그건 아마 색상 때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그리트 그림들을 보면 약간 톤이 좀 다운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그 작가의 특성일 수 있는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되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색을 드러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맑은 날을 연상시키는 그림이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 풍경의 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간 부분도 되게 제일 밝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부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풍경도 한 색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 그냥 보이는 것처럼 그림자가 아니라, 그리고 또 레이어를 주셨죠. 산맥 뒤에 또 산맥이 있는 그 부분, 구름 하늘의 표현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저라는 감상자, 관객한테 마음을 약간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래 같은 경우는 저 안에서는 또 저희가 제안했던 부분을 또 되게 열심히 수행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종의 존재감이 느껴져서 테크닉을 떠나서 그 마음이 동했다는 부분에서 제가 좀 강력하게 추천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이분의 지금 그 프로필 사진을 보면은 프로필 사진의 색감이랑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의 색감이 일관성이 있어요. 소토미 씨가 어떤 마음이 동했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진정성이라고 해야 하나? 혹은 근데 그게 아마 밑바탕에 어느 정도 깔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유화적인 어떤 색감이라고 해야 하나? 근데 이게 뭔가 사람을 되게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동화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 그림 봤을 때. 그리고 이 제목이 불면증이잖아요. 그 제목과 이 그림을 매치해봤을 때 정말 약간 꿈의 풍경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되게 꿈에서 되게 말도 안 되는 어떤 이야기들이 한 화면에 펼쳐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자기만의 개성이 들어갔다는 점은 정말 좀 높이 평가하는. 저 하나 더 얘기해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그림 혹은 작품에서 공통점이라고 해야 할지 뭐 그런 게 있다면, 그러니까 약간 맛이 있다 그래야 될까요? 지금은 또 저 커피 잔에 되게 눈이 가는데 좀 커피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불면증이신 분이 커피를 코코아일까 뭐 이런 상상도 하는데 되게 마셔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기물을 엄청 잘 묘사했다 한 걸 넘어서서 저기에 손이 갈 것 같은 궁금함도 느껴져요. 그리고 이렇게 반사함도 바닥에 비친 컵의 표면에 그 색깔을 넣어주셔서 노랗게 그게 또 맞아요.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데 조형적으로도 신경 써주신 부분이 엿보입니다. 되게 열심히 그리셨어요. 이렇게 그림 보면은 중간중간 이렇게 되게 수정을 많이 한 하셨어요. 부분들. 어쨌든 좀 그림을 잘 그려보고 싶었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음 분은 블로그에다가 써주신 글인데요. 후기를 되게 정성 들여 써주셨어요. 언박싱부터. 과정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이 그림은 저희가 왜 선정을 하게 됐나요? 가장 뭔가 마그리트의 톤과 비슷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놀라웠기 때문에 일단은 눈이 굉장히 많이 갔었고, 그리고 컵의 표현이 뭔가 이거는 초보자의 실력이 아닐 거다라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사견을 한번 좀 보태볼게요. 아이와 함께 어쨌든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인지 상상의 통로와 이 오브제와의 관계가 되게 정말 그 사람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톤이 되게 미묘하게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는 거를 보면 이 그라데이션은 되게 자연스럽게 잘 넘어가거든요. 중간 부분도 되게 그 앞쪽에서부터 이 뒤쪽으로 빠지는 그 공간감을 되게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컵의 어떤 미묘한 톤 변화나 이런 부분도 되게 잘 잡아내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되게 차분한데 거기에 반해서 이 아이와 함께 그린 이 하늘의 통로 이 부분이 좀 다른 감성을 좀 더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공통적으로 톤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차분한 톤? 근데 그게 전반적으로 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보면 은은하게 그 변화가 느껴지는데 이 그림을 보고 상상을 해보면 이 그림하는 시간이 도대체 언제일까. 저희가 그런 시간 얘기도 되게 많이 하면서 기획을 했을 때 이 그림 같은 경우는 해가 떠오르고 아침인 거죠. 새벽녘의 어떤 시간 같아요. 저녁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일찍 일어나가지고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잠깐의 여유? 그런 어떤 시간이 느껴지는 부분이 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차가 안에 저게 구름일까 뭘까 분명하게 이미지가 드러나진 않지만 어떤 몽글몽글한 어떤 심상이 느껴져서 진짜 아까 그 보이는 대로 그렸다기보다는 다시 자기의 마음을 한번 경유해서 그리고 그리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되게 표현을 잘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눈이 가면서 또 그게 우유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 톤이라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 이분은 남편해주신 작가분이라고 들었거든요. 저희가 제시한 어떤 구조를 따르긴 했지만 되게 적극적으로 이 통로와 오브제를 변형해서 그리셨어요. 제가 진짜 대박 막 이러면서 약간 깜짝 놀랐던 그림 중에 하나거든요. 기억에 나요. 저의 상상을 뛰어넘는 작품이 나왔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형태가 보고 그대로 따랐다기보다는 자신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 저 댕댕이의 실루엣 자체도 자신이 만들어낸 캐릭터의 실루엣, 어떤 모양, 형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되게 작가주의가 느껴진다. 이 그림 안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을 진짜 담아내셨구나. 몰랐는데 또 자세히 보니까 글까지 써주신 거예요.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대표님? 저희가 리플렛에 썼던 그 구조를 자신의 작품에 대입해서 바꿔서 써주신 것 같거든요. 밝은 하늘의 윤곽선은 분명 댕댕이처럼 그려져 있지만 사실 그건 댕댕이가 아니라 구름이 있는 낮 하늘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마치 밤하늘의 댕댕이 모양으로 구멍을 낸 것 같군요. 유기견이었다가 좋은 보호자에게 입양된 행복한 반려견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사실 자기 그 작품에 되게 좀 키포인트 되는 부분을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이거랑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인스타그램을 조금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이 글을 알기 전에 봤던 인상과 또 글을 본 다음에는 또 달라지는 인식의 전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미술 작품을 관상할 때도 마찬가지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고, 근데 정말 인상적인 거는 이 마지막 프레젠테이션까지 수행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자신이 그리는 활동에만 집중하신 게 아니라 또 이게 어떻게 보여지면 좋을지를 고민을 하신 부분이 이 작품에 대해서 오롯이 시간을 보내시고 또 나누려고 하셨구나. 이거를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셨던 어떤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실루엣이 좀 그 통로에 구멍인 강아지, 댕댕이와 개껌의 관계라는 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이어져 있잖아요. 이게 물리적인 공간은 완전히 떨어져 있고 가상이지만 이거 자체로 스토리가 생겨나는 거죠. 되게 좋다. 난간에서 오른쪽 부분에 사선으로 선을 하나 그어주셨죠? 그러니까 그림자 말고 이쪽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을 보니까 이게 또 원근 어떤 소실점에 대한 거를 또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 부분이 또 그림에 이렇게 확 이 부분은 잡아끄네요. 확실히 원본을 좀 참고하신 것 같기도 해요. 그 마그리트 그림에 원래 이렇게 사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소개해준 것보다 조금 더 마그리트를 살펴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좀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는 뭐 다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포스팅한 거를 보면은 지금 주변에 본인의 어떤 작업들과 같이 나란히 병치를 한 이 부분이 저는 되게 또 좀 감사한 마음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제가 이거 알고 있기로 양평의 어떤 작가분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저희가 이걸 할 때는 되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쉬운 어떤 버전을 되게 제시하려고 했던 점도 있고 한데, 이걸 약간 작가분이 즐겨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 느낌이 조금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옆에 보면 사인도 이렇게 해주셨네요. 사인도 해주셨습니다. 아트 딜리버리하고 하트를 얼굴이 그려준 하트까지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분이 글을 되게 또 디테일하게 본인의 어떤 상황인지 지금 이 그림을 그리면서 어떠한 환경에 놓여져 있었는지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그림을 정말 향유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사진을 찍어서 포스팅을 해주셨는데 그 사진을 찍은 게 정말 애착을 가지고 어딘가에 놓고 그리고 사진을 찍고 같이 놓여져 있는 오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그리트의 어떤 레이어 많이 드러낸 포스팅 같아서 저는 되게 흥미롭고 되게 고맙게 봤어요. 사진에서 실제 공간에 자기 앞에 컵이 놓여져 있는데 또 그림 안에 컵이 있죠. 그리고 바깥에 보이는 창이 있는데 현실에 보니까 보이는 풍경을 그리셨네요. 여기 보면 여기 풀들이 있고 그러네. 뒤에 아파트가 그러네요. 보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모르고 봤을 때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저희 그 아트 딜리버리 마그리트 박스에서 되게 선택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뭘 그릴지, 이 많은 통로는 어떤 모양을 넣고 또 이 일상 오브제는 무엇을 선택할지 그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생각보다 복잡하고 머리를 써야 하는 과정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되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 저희도 좀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저희가 사실 이거를 할 때 단순하게 따라서 그리는, 그냥 작품을 따라서 베껴서 그리는 거를 원한 게 아니고
정말 자기 현실을 반영한 반영하는. 그림을 그려보기를 원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풍경을 그려볼 때도 자기 주변의 풍경이 어떤지, 자기의 눈길을 끄는 풍경은 어떤 건지를 좀 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이분이 그 지점을 되게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지금 이 사진의 배경을 보시면 아마도 이분이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는 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맞아요. 그 베란다에 어쨌든 책상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 뒤로 보이는 풍경이 있고 컵이 있고 했을 때 어떤 휴식의 시간을 좀 보내는 것 같고, 오른쪽에 여기에 이 써주신 이 후기를 보시면 이분이 미술관 프로그램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이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오늘 휴가인 신랑한테 그 아이를 맡기고 그림을 그리고 이제 자기를 위한 어떤 4시간의 투자가 너무 좋았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고래를 선택한 게 자기의 마음을 반영한 그런 실루엣이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을 했고, 그렇게 마음껏 좀 다른 세상을 날아다니고 싶다라는 그게 이 그림을 보면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글을 봐서 더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분은 되게 평소에 그림 그리는 거를 어쨌든 좀 하시는 분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와, 거 같... 연면 노출하셨네요. 이 그림에서 되게 일단 놀랐던 거는 저 그라데이션. 그러니까 저희가 가진 색상 안에서 조금 단순하게 제시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관찰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종이 트거나 그 노을 같은 경우는 노란색에서 빨간색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푸른 맞아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해서 3단계의 그라데이션을 내주신 거죠. 그리고 현실이 반영된 그라데이션. 그러니까 아름다운 톤이 나와가지고 놀랐다. 색감이 정말 예뻤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 배경으로 그린 이 숲을 산맥이 아닌 이분은 이제 숲을 선택을 하셨는데, 숲의 표현도 마치 밤로스 아저씨처럼 디테일이 있죠. 어. 막 흔들릴 것 같고 맞아요. 바람에. 그리고 그 약간 역광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 어두운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디테일한 게 있고, 딱 봤을 때 굉장히 디자인적이다라는 느낌이 저는 있었던 게, 굉장히 깔끔한 엣지가 굉장히 잘 있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형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어떤 참여자분이었지 않나? 좀 그라데이션으로 인해서 저 고래의 또 파란 하늘이 더 잘 보이기도 하고, 또 앞에 난간분도 회색으로 표현을 해주셔서 그 자신이 그 전체적으로 그 톤을 바라보신 맞아요. 것 같아요. 채도가 되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일정하죠. 그쵸? 저 높낮이가 서로 오브젝트끼리 충돌하는 부분이 없이 굉장히 하나의 어떤 풍경을 진짜 바라보는 것처럼 동일한 일조량을 가진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되게 진짜. 선명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해상도 높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컵을 그리신 부분이나 모든 부분이 좀 이분의 그림은 저는 사실 봤을 때 굉장히 되게 공격적이다라는 약간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위태위태한 구도를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선글라스의 표현이 굉장히 놀라워요. 진짜 대박. 그리고 제가 왜 공격적인 느낌을 받았을까 했을 때, 비행기가 굉장히 뾰족뾰족하고 뒤에 펼쳐져 있는 풍경의 건물들도 굉장히 뾰족뾰족하고 굉장히 뭔가 날이 서 있는 느낌? 좀 되게 엣지가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쉐입이 주는 그 뾰족뾰족하고 나에 선 느낌? 또 선택한 오브제가 선글라스이잖아요. 그리고 도시 풍경과 또 저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의 쉐입과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엣지가 또 통일감이 있는 거죠. 그림 안에서. 저는 여기에서는 좀 흥미로웠던 게 어떤 방향성과 속도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비행기가 이렇게 오른쪽 사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반대로 안쪽에 있는 해성은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약간 이 두 가지의 어떤 상반된 방향성과 속도감이 좀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림자와 선글라스의 그 알 부분, 어떤 그 중간 톤을 적절하게 써주셔서 날카롭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을 또 중간에 이렇게 잘 조화로운 색깔을 중간 톤을 잘 써주셔가지고 그게 또 하나의 그림으로 묶어주는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글을 써주셨는데
글에 넘버링을 1부터 4까지 달아주셔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어떠한 그 감정들과 어떠한 과정들을 경험을 하셨는지를 잘 정리되게 보여주셨어요. 저희 그 영상에서 가이드로 나갔던 말에 또 감독을 위로를 받으셨다고 하니 또 전달되었다는 부분에서 또 감동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그냥 그림에 집중하기도 하지만 또 음악도 듣고 이런 부분을 또 공유를 해주셨어요.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그럼 그때 어떤 심상이나 기분이 또 반영된 걸 유추할 맞아요. 수 있어서 되게 공감각적인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아트 딜리버리 하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마련해주고 싶었던 어떤 그 시간, 이 그림 그리는 시간에 대한 그 감각을 이분이 그림을 그리면서 충분히 느껴보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저희는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그림은 제이님이 엄청 좋아하셨어요. 저는 이 그라데이션의 표현이 정말 놀라웠던 게 어떤 영상에서 제시했던 어떤 그라데이션의 표현 방법은 스무스하고 동일하게 계속 그런 식으로 가이드를 제시를 했는데 이분은 그런 선택을 안 하셨어요. 오히려 더 과감하고 더 추상적인 저는 이런 표현법이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처음에 시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어떤 그 부드러운 그라데이션을 시도를 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순간 약간 마음대로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 그랬을 때 자기가 어쨌든 이 그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려서 완성을 했던 그 노력이 이 그림에 저는 보이는 것 같거든요. 자기가 그 노력한 그 부분이 자기의 개성으로 나타난 거죠. 이 그림에서는 어떤 추상화된 그 색채 표현이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전체적인 그 톤과 어우러져서 굉장히 사실 강렬한 어떤 느낌을 전달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어떤 이 붓터치 좋았어요. 사실 마그리트 그림에서는 붓터치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은 면을 칠할 때 터치감을 주셔가지고 그게 의도이든 아니든 어떤 그림을 볼 때 눈을 사로잡는 부분이 있었고 구도적인 측면에서 어떤 삼각형이 그려지거든요. 선글라스와 그리고 저 왼쪽에 사선의 그 모서리와 또 열기구까지의 어떤 구도, 그 시선의 방향 이런 부분이 안정적이라고 하면 안정적이고 그 그림 그 바깥에서 그 기구로 갔다가 또 다시 선글라스로 돌아오는 시선의 이동을 유도한다. 그림 구도 자체가 이 부분이 좋은 부분이었어요. 저에게 지금. 이 그림을 봤을 때 묘하게 굉장히 동양적인 느낌을 일단은 줬어요. 다른 참여자들과는 조금 다른 결의 어떤 감정을 전 받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톤이 다운된 색을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 되는 색깔을 굉장히 잘 쓰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늘 방석에 들어가는 꽃 모양의 노란색 그리고 새 통로 안에 하늘색과 구름 흰색 표현 이 두 개가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림 안에서 하얀 빛 같은 산맥 사이로 보이는 어떤 빛의 표현 약간 묘하게 이 그림이 진짜 평면적이에요. 바느질 하시는 분이라서 그럴까요? 색면 처리도 되게 단일한 색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작품명이 동틀역의 단상이래요. 이 정말 이 희미하게 이렇게 떠오르는 이 동틀역의 이 부분 표현이 정말 좋았었던 것 같아요. 고래와 돌고래와 마스크가 있는 그림이에요. 고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돌고래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 부분이 되게 눈길을 정말 끌었었거든요. 통로 안에서의 펼쳐지는 다른 이야기들을 이 안에서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흥미로웠었고요. 마스크가 가지고 있는 우울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 그리신 것 같은데 이분은 그래도 그리셨는데 그 그림의 표현이 저는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이분은 관찰을 좀 잘하시는 분인 것 같은 게 정말 깨알같이 십자가가 하나 있는데 현실적이다라는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있거든요. 제가 마스크를 그렸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죠. 색감 변화가 많지도 않고 되게 사실 마스크 접으면 평면이잖아요. 그 안에 미묘한 명암을 넣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도전적인 선택이셨을 것 같은데 그거를 또 너무 잘 그려주신 거예요. 그 변화, 색 변화라던가 무채색의 그런 부분이 진짜 좀 감탄을 했고
왜 마스크 그 거리에 그때 막 원기둥 그 얇은 아. 원기둥 그 명암까지 표현해주시는 저 디테일 관절력도 좋으시고 잘 표현하셨다. 대표님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저 고래 안에 작은 돌고래 그림 안에 또 하나의 통로를 또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큰 고래 안에 또 작은 돌고래라는 통로. 또 그 안에서 스토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마스크가 선택을 잘 못 받은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가 그려졌을 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환기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2020년의 상황을 반영됐다고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저희가 10개의 그림을 선정하고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오늘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했지만 아트 딜리버리를 인터넷에서 해시태그로 검색을 하시면 더 많은 작품을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요. 다른 작품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될 아트 딜리버리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신청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인사할까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